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당신은 무거운 공기가 가득한 재판정. 오전 10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준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낡은 회색 털조끼를 입은 60대 중반의 할머니.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을 본 순간 민준의 손에서 판결문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석에서 내려옵니다. 법정 내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민준은 피고인석 앞까지 걸어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펑펑 울기 시작했죠. 민준은 왜 피고인인 할머니를 붙잡고 울었을까요?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며칠 전, 밤 11시 강민준의 집 침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우리 애기 한 번 더 생각해봐.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봅니다. 우리 결혼한 지 벌써 5년이야. 나도 이제 31하고. 서진아, 우리 결정했잖아.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결정이 아니라 당신 혼자 정한 거잖아. 난 한 번도 진짜 이유를 들은 적이 없어. 민준이 몸을 돌려 서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거면 낳지 말아야 해. 난 아직 자신이 없어. 왜 자신이 없는데?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판사고 양부모님도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죠. 서진이 한숨을 쉽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민준은 어두운 표정으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서진이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았지만 민준은 커피 한 모금만 마시고 가방을 들었어요. 밥은? 바빠. 먼저 갈게.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은 식탁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출근길. 민준은 평소처럼 법원까지 좁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골목은 조용했어요. 끽. 무언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립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죠.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있습니다. 유모차의 왼쪽 바퀴가 비틀어져 있어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낡은 회색 털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갑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은 유모차 뒤쪽으로 가서 바퀴를 살폈어요. 축이 빠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다시 끼워 넣자 바퀴가 제대로 돌아갔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민준은 묘한 기분이 들었죠.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법정. 다음 사건 피고인 김순자. 법원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들어옵니다. 낡은 회색 털조끼. 민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민준은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순자 63세.
죄목 절도, 피해 품목, 분유 3통, 기저귀 2팩, 유아용 해열제 1병, 피해 금액 12만 원 상당. 민주는 기록을 읽으면서도 자꾸 피고인석을 쳐다보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달 23일 오후 8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분유 3통과 기저귀 2팩, 유아용 해열제를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고개를 드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드러났죠. 민준과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판결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타닥. 종이가 흩어집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죠. 석기가 황급히 다가와 종이를 줍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집으려 하지만 손이 떨려 물을 엎질렀어요. 물이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판사님, 석기가 다시 불렀죠. 민주는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계속하세요. 국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6개월 전 딸을 잃고 홀로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검사가 끼어들었어요. 피고인, 왜 물건을 훔쳤습니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손자가 밥을 못 먹어서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유가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서요. 손자가 이틀째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열도 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병원도 못 데려가고 약도 살 돈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흐느낍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제 다른 미혼모에게는 그렇게 차갑게 판결했던 자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할 말 더 있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죠.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주는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다시 열려다 닫습니다. 법정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이상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민주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망치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어요. 손이 공중에서 멈춰 있습니다. 석기가 대신 말했습니다. 패정합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법정을 나갔어요. 민주는 그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낡은 회색 털조끼가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집. 민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복을 벗지도 않은 채였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거실로 나옵니다. 여보, 저녁 됐어. 씻고 나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가까이 다가와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여보, 괜찮아?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오늘 이상한 할머니가 있었어.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먼저 재판 이야기를 꺼내다니. 결혼 5년 만에 처음이었죠. 서진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63세. 손자 키우면서 분유 훔친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자가 이틀째 밥을 못 먹었대. 열도 나는데 병원 갈 돈도 없고. 서진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벌금 30만 원. 선고했어. 그게 적절한 판결 아니었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어제는 똑같은 사건에 50만 원 선고했는데 오늘은 왜 그 할머니 보는데 손이 떨렸는지. 서진은 한참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할머니 도와드려요. 뭐, 당신이 신경 쓰이잖아. 처음 보는 반응이야, 이런 거. 민주는 서진을 바라봅니다. 아내의 눈은 따뜻했어요. 어떻게? 난 판사야. 재판 끝난 피고인을. 판사도 사람이잖아. 개인적으로 도울 순 있죠. 하지만 벌금 30만 원. 그 할머니가 어떻게 내겠어요? 폐지 주어서?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가봐요. 그 할머니한테 당신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면.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과 서진은 사건 기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어요.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305호. 민주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죠.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김순자는 민준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벌금 때문에 왔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김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이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해서요. 김순자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2평 남짓한 좁은 방. 낡은 이불이 구석에 개져 있고 작은 싱크대 옆에는 빈 분유통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는 아기 이불이 깔려 있었죠. 8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그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63세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앉으세요.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과 서진은 바닥에 앉았어요. 김순자도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네. 손자하고 둘이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손자 부모님은? 딸이 6개월 전에 죽었어요. 김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다른 자녀는요? 김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3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3세 아들을 낳았어요. 혼자였죠.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 알고 떠났고, 김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아이까지 키우려니 일자리를 구해야 했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보호소에 맡겼어요. 잠깐만이요. 3달만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죠.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매달 돈도 보냈고 편지도 썼어요. 손수건도 보내고
양말도 보내고. 그런데요, 6개월쯤 됐을 때 사고가 났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사장에서 떨어졌어요. 3달 동안 의식불명이었죠. 깨어나자마자 보호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김순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9개월이나 연락 없었다고. 저는 매달 돈 보냈다고 편지도 썼다고 했는데 그런 기록 없다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보호소였어요? 희망아동 보호소요.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진이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김순자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죠. 그 아들, 몇 살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살에 맡겼어요. 3살.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김순자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도 거기 출신이에요. 네. 김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희망아동 보호소. 저도 거기서 5살에 입양됐어요. 김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쳐다봤죠. 생년월일이.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아. 아닙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연이에요. 그냥 같은 보호소 출신이라는 것뿐이에요. 아니야. 너야. 김순자가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민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서진이 황급히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할 수가 없어. 민준이 소리쳤죠. 잠들어 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순자가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미안해요, 지호야. 할미가 미안해. 김순자가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할머니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민준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김순자도 아기를 안은 채 앉았어요. 할머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3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끓는 물에 데일 뻔했어요. 김순자의 대답에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호소에서 면회 갔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주전자를 건드렸죠. 그래서요? 제가 팔로 막았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은 김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부모님한테, 보호소 소장님한테도 뭐라고 들었는데요? 엄마가 끓는 물에서 저를 구했대요. 왼팔에 화상을 입으면서. 김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이 자신도 모르게 왼팔을 감쌌어요. 민준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일어나 김순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왼팔 보여주세요. 아, 아니에요. 이건. 김순자가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김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보여주세요. 제발.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팔 안쪽, 깊고 긴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변색된 피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상처였어요. 민주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등을 기댔어요. 서진이 황급히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순자의 팔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양부모님이 말했던 것, 보호소 소장이 말했던 것, 왼팔 안쪽 깊은 화상 흉터,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버렸다고 믿었는데, 아니야. 엄마는 안 버렸어. 김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매일 널 생각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럼 왜 안 찾으러 왔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갔어. 깨어나자마자 달려갔어. 김순자도 소리쳤어요. 하지만 입양 보냈다고 했잖아. 기록도 볼 수 없다고. 어떻게 찾아? 거짓말이에요. 소장님이 그러셨어요. 한 번도 연락 없었다고. 내가 보낸 돈이. 편지가. 김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장이 가로챘다는 것을. 민준도 그 순간 이해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나를 사랑한 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날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아내한테도 거리를 뒀어요. 아이도 안 갖겠다고 했어요. 나처럼 버려질 아이를 만들 수 없다고. 민준아. 김순자가 민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렇게 늦게 찾았어요? 엄마도 평생 널 찾았어. 두 사람은 그렇게 쪽방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30년의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서진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김순자의 왼팔을 잡았어요. 흉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가 저를 구한 거였군요. 응. 그리고 오늘 이 흉터가 저를 다시 찾게 해줬어요. 김순자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도 생애 처음으로 엄마를 안았어요. 진짜 엄마를.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어머니. 33년을 살며 한 번도 진심으로 불러본 적 없던 그 단어. 김순자는 그 말에 더욱 크게 울었어요. 아기 지호가 옆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삼촌이 만난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서진이 지호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지호야, 삼촌이야. 우리 삼촌. 민주는 조카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김순자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아이. 민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법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희망아동 보호소 관련 서류들. 서진과 김순자도 함께 도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30년 전 김순자 명의로 매달 5만 원씩 송금된 기록. 수취인은 희망아동 보호소. 박철민 소장 명의였죠. 이게 증거예요. 민준이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만졌어요. 내가 정말 보냈구나. 네, 어머니. 매달 빠짐없이. 민주는 보호소 회계장부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협조 요청을 했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어요. 장부를 대조하자 명백했습니다. 김순자가 보낸 돈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죠. 대신 같은 시기 박철민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었어요. 횡령입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전 증거지만 공소시효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일주일 후 박철민이 구속됐습니다. 후원금 횡령 혐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입양 관련 서류 위조 혐의까지 더해졌죠. 재판 당일 민주는 판사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판사가 맡았어요. 민주는 이해관계자였으니까요. 옆에는 김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68세. 한때 보호소 소장이었던 남자는 이제 피고인이 됐죠. 고개를 깊이 숙이고 들어왔어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회계장부, 그리고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 박철민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부모들이 더 있었죠. 피고인은 30년 전부터 보호소에 후원금을 보낸 친부모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올 수 없도록 입양을 서둘렀습니다. 입양 성공 건수당 받는 보조금이 목적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방청석의 민준과 김순자를 향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박철민은 곧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철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민주는 김순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김순자는 눈물을 흘렸죠.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저 30년 만에 풀린 억울함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박철민이 민준 앞을 지나갔어요. 민준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철민이 멈춰 섰어요. 미안하네.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원 밖 햇살이 따뜻했어요. 김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구나. 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진도 다가와 함께 섰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의. 김순자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 그리고 새로 생긴 딸, 그리고 손자 지호까지. 고마워, 민준아.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민준은 진심이었어요.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그렇게 햇살 아래 서서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김순자는 민준의 집 별채로 이사했습니다. 손자 지호와 함께였죠. 짐을 푸는 날 양부모님이 방문했어요. 민준의 양어머니와 김순자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어머니가 먼저 다가가 김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드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우리 민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덕분에 우리가 좋은 아들 만났어요. 두 어머니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어머니, 한 명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한 명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두 분 모두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처음으로 조카 지호를 제대로 안아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를 안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호는 민준을 보며 까르르 웃었죠. 삼촌 좋아? 서진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민준도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이제 준비된 것 같아? 민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지호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한때는 두려웠던 존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응.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순자도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6개월 후 다시 그 법정 도입부의 그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재판장석에서 내려와 김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펑펑 울었습니다. 법정 안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3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김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이 끌어안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석기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습니다. 검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민주는 그제야 김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응,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어요. 30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또 6개월 후 따뜻한 저녁 식탁. 민준, 서진, 김순자, 양부모, 그리고 지호가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죠. 김순자가 며느리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양어머니도 함께 손을 얹었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네, 어머님. 서진이 두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순자의 왼팔 흉터가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그 흉터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 이 흉터가 저를 구했어요.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래.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이어준 인연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식탁을 비췄어요. 민주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두 어머니, 아내, 조카, 그리고 뱃속의 아기까지.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랑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었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들 식사하세요. 서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제외한 강민준 판사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모자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민주는 평생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비로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해받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